자,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우리 준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 승민이의 정체를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미련하면은 승민이의 정체를 알려줬을 것 같아. 예영이. 나라면은, 안 알려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승민이가, 자기가 인간이라 생각하고서는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승민이가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될, 진실을 알아야 되긴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면 알려줬을 것 같아. 그 시연이랑 서로는 시연이. 나도 알려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아니까 그 애 뇌를 내가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애 몸을 자기가 갖는 거니까 도망쳐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넌 도망쳐라.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 서로는 서로야, 마이크 꺼졌어. 아, 네, 들려요? 어, 응. 너 내 왜 생각은, 화면을 끄고 있는데? 화면을 껐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 너가 어, 화면을 끄면 우리가 너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잖아. 네, 켤게요. 어, 내 생각에는 안 알려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승민이가 만약에 자기 정체를 알게 되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나 같았으면 알려줬을 것 같아. 왜냐면은 친형 같기도 하고 빨리 도망쳐서 살으라는 마음으로 나 같았어도 미래처럼 알려줬을 것 같아.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준호이가 한 이야기 잠깐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여기서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나는 누구야? 승민이 승민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 승민은 어떤 아이야? 복제인간. 승민이는 복제인간이야.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가 복제인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지. 자기가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또 승민이는 어떤 인간이야? 승민이는 어떤 아이야 보니까. 건강한 사람. 어, 건강하고 머리가 안 나쁘다. 좋은 인간. 음, 나쁜, 안 좋은.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어? 누구라는 미를 아는 복제인간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점은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다는 거야. 복제인간. 누가 복제인간이었던 거야? 승민이가. 승민이가 승민이가 복제인간이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반대 이야기로 바뀌는 걸 보고 반전. 어? 막전. 뭐라고 그래? 반전. 반전.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전쟁에 반대한다. 반전 평화 뭐 이렇게 돼. 전쟁에 반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전은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뒤바뀌어 버리는 거. 확 뒤바뀌어 버리는 거. 그래서 승민이가 아닌 오히려 미르는 어떤 아이야?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안 좋고 몸이 머리가 좋은 아픈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걸린 병 이름 혹시 뭔지 알아? 병 이름이요? 어, 어, 17쪽에. 17쪽에 나오는, 어, 신, 선천성 근무력증. 자, 선천성 근무력증인데 선천성이란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선천성이란 말의 반대말은 예? 후천성이에요.
선천성이라는 말은 타고난이라 돼.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럼 후천성은 그 뒤에 나중에 생겨난 병? 태어난 후에.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 선천성 장애인이 있고 후천성 장애인이 있어. 선천성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반면에 후천성 장애인은 사고나 병 같은 걸로 장애를 얻은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다. 우리는 뭔 말이야 이게? 우리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가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에 걸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장애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예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선천성이란 말과 후천성이란 말 알겠습니까? 네. 자, 근무력증은 뭐야? 이 근이 우리 근력, 근육이 뭐해지는? 무력해지는. 무력해진다는 거는 힘이 없어지는,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손 폈다 저 가봤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해서 팔다리가 점점 마비되고 온몸이 점점 마비되는 그런 병에 걸린 어떤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승민이는 원래 자신의 몸에 누구의 미래의 뭐야 뭐, 뇌를 이식받는다고 생각했지. 네. 자, 미르는 자신의 자신의 뇌를 뭐에 뇌 승민이 몸에 승민이의 뭐 몸을 이식받는다고 생각했지. 똑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두 개를 보면 결국 뭐 한 거야? 똑같아요. 같은 거잖아. 근데 왜 승민이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자기가 복제 인간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졌을까? 자신의 뇌가 버려지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내가 안 버려져? 감정이 있어서? 뭐라고 준호나? 감정이 있어서? 함정? 감정. 감정 있다 이게 무슨 아, 말이야? 준호이가 감정 있다는 말 좀 설명해 볼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복제인간은 감정이 없다 생각했는데 음. 복제인간도 인간처럼 감정, 슬픔, 기쁨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렇지. 자기도 물론 이제 자기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어 어쨌든 승민이가 처음에 자기 몸에 미래의 뇌를 이식받을 생각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미래를 불쌍하게 여긴 거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미르의 뇌에 자기 몸을 이식해 준다는 걸 알고 나서 당황한 거잖아, 처음에. 근데 쌤 얘기는, 예영이 얘기는 일어나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당황스러운 일일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 예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제 생각에는 음. 이게 그 승민이가 그 자신의 몸에 뇌를 이식하면은 그 이제 로봇 AI 그러니까 복제인간은 그 버려진다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복제인간들은 버려지는데 그 나머지가 근데 뭐 자기의 뇌는 그 계속 보관이 되는 게 계속 그 보관이 돼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지. 여기 어차피 미래의 뇌를 이식하면 자기의 뇌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뇌를 그 빼낸 다음에 넣는 거잖아요, 다시. 어. 그러니까 그 뇌는 뭐 있는데 그 미르의 몸은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 몸 폐기됐는데 근데 승민의 뇌를 왜 갖고 있어? 아, 승민의 뇌를 왜 갖고 있냐? 왜 보관하는데? 그걸 뭐 하려고? 또 자기가 아들이니까 부모님 보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보관하냐고 내 얘기는. 지금 미래에 좋은 뇌로 바꿨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어쨌든 내가. 자,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일단 둘 다 똑같은데 왜 음, 승민이가 당황했냐면 음, 그 자신의 뇌는 빼고 그 미르의 뇌를 갖다 껴놓고 그러고 미르의 몸은 폐기 처분되는데 그 승민이의 뇌는 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쓸데없을 것 같아. 음, 저도 시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선생님 묻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수술을 하면 결국은 누구의 뇌? 미르의 뇌, 승민이의 미르의 몸. 뇌 플러스 누구의 몸? 승민이의 몸. 승민이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승민일까 미르일까? 미르. 서로는 이거는 승민이라고 봐야 돼, 미르라고 봐야 돼? 미르. 미르. 서로는 미르라고 본다. 네. 시연이는 저도 미르라고 봐요. 미르라고 보고, 준원이는, 저도 미래요. 예영이는. 저는 미르? 자, 그러면 만약에 승민이가 진짜 인간이었어. 승민이가 진짜 인간이었으면 승민이의 몸에다가 미르의 뇌를 이식하면 승민이가 미르가 되는 거야? 아니요? 아, 그건 그렇지 또 왜 않아요? 그래? 그건 또 왜 그래? 승민이의 몸에 미르의 뇌면 여러분들이 미르라며. 네. 근데 만약에 승민이가 진짜 인간이어서 미르가 복제 인간이어갖고 승민이 자신의 몸에다가 미르의 뇌를 이식했다. 미르죠. 그러면 승민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죠. 몸이 있으니까. 외영이는 왜, 그럼 결국 예영이는 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네. 사람을 규정 짓는데? 네. 왜?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뇌가 아무리 몸뚱아리가 있어도 그 뇌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음, 생각에는 뇌가 있어야지 그 미르의 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준원이는 왜 미르라고 생각했어? 저도 예영이처럼 음, 아무리 몸이 있어도 뇌에서 말하는 걸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생각도 다 뇌에서 하니까 음, 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음. 뇌가 진짜 몸인 것 같아요.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뇌가 있어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뇌에서 나오니까 뇌일 것 같아요. 시연이도 마찬가지 아니면 시연이가 어떻게 생각해? 저도 언니들이 말한 앞내용은 비슷한데 그 몸 껍데기가 누구든 간에 나는 뇌가 진짜 사람이면은 그 뇌 주인이 몸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뇌 주인이 몸 주인이 되는 거다. 자, 근데 요즘에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의 뇌를 그대로 복사해서 컴퓨터에다가 이식,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처럼 판단하고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내용이 너처럼 왜냐하면 판단하고 너처럼 얘기하고 너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음, 걔는 만들어진 거고 그 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음, 저는 그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거니까 그것부터가 다르죠. 음. 뭐 준호이 시연이 서로는 혹시 생각 있어? 요즘에 그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데이터를 다 입력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 AI가 여러분과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고 추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AI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뭐 예영이가 가갖고 야 너 소로야 너 그때 일 기억나 그러면 똑같이 서로가 얘기하는 반응한 거 똑같이 컴퓨터가 똑같이 반응해서 얘기를 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거를 우리가 뭐야? 서로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건 서로가 아닌가? 서로 어떻게 생각해? 그건 어쨌든 제 거에서 복제된 거니까 음, 제가 아니겠죠? 음. 자, 실제로 지금 복제가 그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 네.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는 일은 어쨌든 그 과학 윤리에서 그 금지하고 있어. 근데 어느 과학자가 남몰래 실제로 인간 복제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근데 실제로 양이라던가 이런 동물들은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어떤 그 복제 성공한 것들이 아기양 돌리 부분들인데 이 돌리가 이제 똑같이 뭐해서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제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야?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뭐 난자가 맞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만나서 새로운 시연이라는 유전자, 준혼이라는 유전자가 탄생하는 거잖아. 네. 근데 복제 인간은 그게 아니라 준혼이의 몸의 일부 세포를 떼어서 그 준혼이와 똑같은 DNA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거야. 음, 그럼 그 아이는 준혼이하고는 뭐랑 똑같은 거야? DNA. DNA는 똑같아요. 똑같아. 준혼이와. 그렇게 봤을 때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준혼이라고 봐야 되느냐? 준혼이라고 보지 않아야 되느냐? 어때? 준혼아? 너랑 똑같은 DNA를 갖고 있으면 그건 너야? 아니야? 어, 애매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아닐 것 같아? 어, 너무 저라고 하기에는 저를 따와서 만들어갖고 앞에 복제라는 게 붙었잖아요. 음, 그래서 본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연이는? 저도 준원 오빠랑 비슷해요. 예영이는? 음, 제 생각에는 복제인간은 제 세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과정부터가 만들어지는 게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서로는? 저도 예영이처럼 어쨌든 제 거에서 똑같이 복제된 거고 태어나는 방식이나 아니면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본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이런 복제를 시도하고 연구할까? 혹시 그 이유를 알아? 더 왜 편리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지? 더 똑똑하고 편리해서. 더 똑똑하고 편리해서. 지금 어떤 거? 이제 예영이가 말했던 더 똑똑하고라는 부분들은 그런 이제 복제라기보다는 유전자 조작, GM, 음, GM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 뭐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가 둘 다 키가 작아. 그러면 아이를 키가 작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 그쵸? 아빠, 엄마 유전자 중에 키 작은 유전자는 빼고 다른 키 큰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오, 아이는 아빠, 엄마 유전자를 했는데 키에 관련된 것만은 키 큰 유전자를 갖고 해서 그 애는 키가 클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유전자를 뭐 하는 거고 조작하는 거고. 복제 인간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대로 뭐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아빠, 엄마 두 사람이 필요가 없어. 몇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 여자는 남자의 정자가 필요한 거고 남자는 남자 혼자 낳을 수 없는 게 여자가 있어야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네, 복제 인간이 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없어요. 여자가 자기 혼자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자기 혼자 자기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혼 안 하고 뭐 저출산 문제고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뭐해? 없어요. 없겠지. 그냥 복제 인간을 계속 만들면 되니까. 자,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 책도 결국 그거야.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을 이식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거든? 근데 간을 이식받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내 간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적어? 저거요. 좋아요. 없어, 거의 없어. 두 번째로는 시연이가 착해가지고 서로야 내가 너한테 내 간을 줄게 했는데 시연이 간을 서로한테 옮긴다고 해서 서로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야.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서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서로의 유전자와 똑같은 복제인간이 있으면 서로가 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복제인간한테서 간을 뭐 하면 빼우면. 빼오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간을 빼올 수 있고 또 그거는 원래 서로하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뭐해? 거부 반응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 그래서 만들려고 한다는 거란 얘기야. 이 책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야. 이해가 근무력증 때문에 뭐야?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복제인간을 만들므로써 이 아이가 뭐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자, 이런 복제 기술을 만드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연이는? 마이크 켜고. 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음, 오래 살려면은 뭐 장수할 거다 이러면은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시연이는 그래서 너의 선택은 뭐냐고. 뭐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는. 어, 어떤 부분에선 하면 좋고 어떤 부분에선 안 하면 좋은데 음, 안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쪽, 준호는. 로봇 그 미래 있잖아요. 음,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복제인간도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안 했으면 안 네. 하자. 예영이는. 저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초에 더 산다고 해가지고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아, 자, 요 이야기에서 미르와 승민이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같은 점이 뭘까? 음, 요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물론 뭐 유전자가 갖고 뭐 이렇게 한데 행동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같은 점이 뭐였어? 둘 다 어, 국제인간을 어, 안쓰러워했어요. 그렇지. 둘 다 상대를 안쓰러워했어. 그래서 승민이가 미르를 찾아간 까닭이 뭐야? 구하기 위해서. 미르에게 도망치라고. 또 누구도 미르 역시 누구에게? 승민이에게 뭐라고 그랬어? 국민이한테. 도망치라고 그러지. 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복제인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미르와 승민이는 같은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승민이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어? 승민이는 그래서 도망쳤어? 그, 아니요? 승민이는 도망치지 않았지. 그럼 승민이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승민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어,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미르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마음의 목소리가 좀 미를 더 강해져.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자, 왜 미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음,
왜냐하면 미르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미르와 자신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그 미르와 자신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음, 왜냐하면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존재야. 근데 만약에 예영이가 복제 인간이야? 네. 그런데 봤더니 뭐야, 너의 진짜 인간이 야 복제 인간, 넌 짜샤 곧 죽을 거야. 넌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어서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바쳐라. 이러면 예영이 어떨 것 같아? 기분 나빠가지고 도망칠 어,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도망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미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승민이에게. 흥민이에게 있는 인거 도망치라 했어요. 도망치라고 그래. 도망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뭐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른바 뭐해서 감동받아서 쟤도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쟤도 나와 같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동일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22쪽 다음 줄 왜 그랬다는 거야? 22쪽에 다음 줄부터 보면 도망치지 않은 이유가 22쪽 다음 줄에 보면 나와 있지. 다음 줄부터 보면. 하지만 내가 도망치면 지금까지 널 사랑하고 돌봐준 아빠, 엄마는 어떡하지? 그리고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 고마운 마음. 근데 3번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쌤이 1번과 2번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쌤이. 근데 쌤이 3번은 좀 의아해. 쌤 왜요? 입장 혹시 여러분들은 3번에 대해서 뭐 받아들여져? 맞아, 그렇겠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동의할 수 없어, 혹시? 저는 반반. 반반? 네. 수론이는? 저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점에 동의할 수 없어? 왜냐면요, 감사치고는요, 음. 배신을 한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배신? 왜? 지금까지 키워주시긴 했는데, 음, 끝에 와가지고 알고 보니 음. 자기가 복제인간이어서 이식을 하려고 자기를 키웠다고 하니까. 그렇지. 수엠도 준원이와 같은 생각이야. 어? 시연이가 닭을 막 예뻐하고 닭한테 모이도 주고 닭아 잘 먹어 내가 이게 특별히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닭이 와 시연이는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하려고 치킨 어? 먹으려고. 너 튀겨 먹을 거야 너 백숙해 먹을 거야 이러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닭이 근데 정말 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치킨을 백숙으로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와 시연이가 정말 고맙다 생각할까? 아니요? 뭐야 이거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나 통통하게 살쪄 먹으려고 했던 거라고 그럼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어떻게 글쎄요. 생각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 무슨 말이야, 예영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나무가 그 소년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응, 그것처럼 그 여기에 나오는 승민이도 응,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응, 그 자기를 그 자기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응. 희생했다는 거죠. 본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보다? 네. 그래,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약간 선생님하고 준원이처럼 응, 되게 배신감이나 약간 속상함이 느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결국 승민이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를 살리는 쪽으로 그 이야기의 방향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제인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극감으로 하고 있지만, 복제인간의 문제보다는 바로 상대방을 뭐하는 마음? 먼저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등이 아까 누구였지? 2등이. 왜 다 잡았대?
1위 누구였어? 예영이었어? 네. 해, 예영이. 그, 그, 미르가, 그, 승민이가, 그동안 아빠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미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왜 그걸 아빠 컴퓨터에 있는 걸 읽고서는, 왜 이렇게 생각해뒀던 걸까? 서로 손들었네, 예영아. 서로. 자신이 진짜 아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음, 시연이나 준원이는? 준원이.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처음에 승민이가 아빠의 컴퓨터를 보고서는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그랬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이 복제 인간일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처음에? 준원이. 진짜 미르가 나에게 이식을 해줄 복제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서. 음, 시연아, 너는? 서로 언니랑 비슷해. 언니가? 알았어. 내 생각에는 그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아, 승민. 얘가 그, 그, 애초에 처음에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 대해서 잘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국제 인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미르가 국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자,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도 복제가 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시연이었어? 아니요, 저 네 번째요. 그래. 근데 지금 서로가 어디 잠깐 볼 일이 있어 갔기 때문에 시연이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 편에서, 잠시만요.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언니 오빠라고 할게. 언니 오빠는 이혼을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자기를 뿌리치고 나갔다고 했잖아. 그때 지 엄마랑 똑같이 닮아가고서는 이러고 에이 타고 나왔잖아.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나? 아니, 모두에게 건네는 질문이야. 자, 그 시연이의 질문은 결국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또 한 분이 여러분을 뭐하고 여러분이 손을 내면 여러분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자기마저도 이제 외면하고 가버렸다라면 그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되었을 건가라는 주인공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시연이 진행해. 네, 나는, 그, 나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랬으면은 조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5살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아빠 미워 이럴 것 같아. 예영 언니. 나라면은 시연이처럼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를 닮은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아빠가 나를 버리고
손을 뿌리치고서 나왔으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펐을 것 같기도 해. 준원 오빠. 나 같았어도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고 슬플 것 같아. 어, 서로 언니는 없는 거죠? 음, 그러면은 엄마가 다시 애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무슨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예영 언니. 내 생각에는 엄마 좀 밉기도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빠가 이혼을 했을 때, 아빠가 사실은, 좀 뿌리치고 나왔을 때, 뭐라 해야 돼, 그, 새로운 예인을 데려왔으니까,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 아빠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그냥 새로운 연인하고 이제 생겼으니까 좀 믿기도 했었을 것 같고, 좀 엄마한테 좀 뺏겼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 준원 오빠. 나 같았으면은, 어, 나 같았어도 예영이처럼 엄마가 좀 밉고, 앞날이 걱정될 것 같아. 나는, 난 또 두 가지로 갈리네. 하나는 새아빠가 생겨서 좋다는 그런 거고, 하나는 또 뭔가 관심사를 뺏긴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싫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문제가 복제 인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면 요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무슨 문제? 지금 여러분이 주로 그, 얘기했던 이혼 문제? 이혼과 재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작품은? 이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성고정관념. 에 관한 문제. 성고정관념이 뭐야? 어, 성고정관념. 여자는 어, 조용해야 되고 그렇지. 남자는 씩씩해야지 이런 것처럼 어,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성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이야기, 깨트리는 이야기야. 왜 쌤이 이게 성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이야기로 했을까, 준호나? 음, 잘 모르겠어요. 시연이. 왜냐면은 여자는 뭐 날씬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엔 레슬링 아줌마는 근육 빵빵이고 막 걸크러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여기 나오는 이 엄마가 이제 프로 레슬러 어깨가 떡 벌어졌고 손은 냄비뚜껑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전통적 여성은 좀 뭐 해야 된다, 뭐 약해야 된다, 남자가 보호해줘야 된다, 연약해야 된다, 이런 성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니다. 여자도 얼마든지 뭐해? 어깨 떡 벌어지고 힘도 세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시연이가 그 아빠가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새아빠가 된 70조. 자, 70쪽에 보면 그런 아빠가 손을 뿌리치고 간 것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구절이. 어, 응. 아, 아저씨한테 밧줄은 생명줄이야. 절대로 안 놓쳐. 그리고 이젠 엄마와 네가 아저씨의 밧줄이야. 한 번 잡으면 절대로 안 놓쳐.
그렇지. 지금 예영이가 말했던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뒤에 보면 아빠는 나와 엄마를 잡았던 손을 놓았으니까 아니 뿌리쳤으니까 사실은 조금 감동하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아빠가 자기들 손을 뿌리친 것과 반대로 이 아저씨는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빠하고 이 아저씨가 서로 뭐 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작가는 일부러 이런 걸 계산하에 둔 거야. 그 두 사람에게 대조시킴으로써 더 이렇게 와 닿도록. 자, 근데 왜 하필 밧줄 얘기를 했을까? 이 아저씨는. 그 생명줄이 그, 그 대부분 구조될 때 막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줄 같은 거 잡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생명줄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탯줄 같은 다른 거.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아저씨는. 서로. 엄마하고 내가 그만큼 아빠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밧줄을 놓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뭐 손을 뿌리치지 않을 거라는 말 말고도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빠는 그 밧줄을 뿌리쳤는데 이 아저씨는 안 뿌리치겠다고 하는 음. 다짐. 자, 이 아저씨 직업이 뭐야? 그 아파트 유리창 닦는 직업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바탕으로 아저씨한테는 뭐가 해서 중요해? 그 생명줄이 중요해요. 여기 보여? 예, 줄에 의지해가지고 청소하고 계시거든? 아파트 그 빌딩 같은 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밧줄 여기 좀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밧줄에 의지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 스파이더 복장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밧줄에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뭐해?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돈 많이 이제 준대요. 이 사람들한테 밧줄은 아주 뭐 한 거야?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거지. 밧줄이 끊어지면 추락해가지고 죽으니까 이런 분에서 이제 밧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직업을 빗대어서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의 밧줄이 되겠다. 꼭 붙잡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72쪽 보겠습니다. 자, 72쪽에 보면 여러분들 말처럼 엄마가 그렇게 재혼을 한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다 그랬는데 엄마는 왜 재혼을 하려고 했나라는 분에서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한 그 이유를 잘 드러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중간에 72쪽 중간에 엄마는 네가 줄 수 있는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도 갖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제 생각에는 그 이 아들이 주는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을, 또 다른 사람을 얻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행복은 뭐야? 그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거는 자식이 있어야 엄마잖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좋은 걸 느껴. 그런데 엄마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또 뭐라는 거야? 여자, 여자. 여자라는 거야. 엄마이면서 동시에 여자야.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누구와? 한 남자와 사랑하고 싶은 것들. 또는 한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뭐 하다는 거야?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솔로? 우리 돌싱이라고 그러나 돌싱? 들어봤어? 몰라요. 돌싱이란 말. 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싱글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싱글이라고 그래.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처녀나 총각을 우리가 싱글이라고 그래. 돌싱은 이게 그 뭐야? 그 콩글리시인데 돌아온 싱글.
싱글이었었는데 결혼을 했어. 그럼 싱글이 아닌 거잖아. 근데 다시 뭐가 됐다고? 싱글. 싱글로 돌아왔다고 해서 돌싱이라 불러. 그러니까 돌싱은 결국 뭐야? 남편이 없어진 거. 결혼했다가 뭐 한 사람? 헤어진, 이혼한 이혼한 사람. 사람. 하거나 사별. 사별이 뭐야? 사별은 사가 죽을 사자야. 별은 이별이야. 그 무슨 죽어서 없어진 거. 배우자가 죽은 거야. 그래서 홀로 된 거야. 사별 등으로 다시 뭐가 된 사람? 혼자가 솔로. 된.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돌싱이야, 돌싱. 근데 이런 돌싱들이 뭐 예를 들면 호레비 옛날 말래. 호레비는 누구? 아내 없이 자식을 혼자 키우는 아빠. 그렇지. 남자 혼자 된 사람. 호레비에 대응하는 말이 뭐야? 여자 혼자 된 사람은 뭐라 불러? 호러미? 호러미? 뭐라 불러? 바보. 뭐라 부른다고? 바보. 과부로 과부. 여자 혼자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뭐 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자식만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자식을 키우는 행복에 사는 거지.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엄마는 자식만을 키우는 행복 말고 거기에 다시 호레비 과부 이 사람들이 서로 부부로서 배우자로 어떤 그런 사랑들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런 행복도 찾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역시 이 이야기에서 뭐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예영이가 서로하고 단짝이야. 그리고 막 서로 단짝이야. 근데 어느 날 예영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서로가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날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예영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서로야 난 너도 좋지만 응?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친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애인도 필요해. 이성 친구도 필요해. 뭐 이런 거나 상황이 비슷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사람마다 뭐해? 달라요. 달라.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자전거가 동무한테 실험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 음, 예영이 손 들었네, 소로야. 예영이. 나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한번 설렌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준호이 손 들었고. 준원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 장에서 자전거가 동무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 느낌. 두 번째 점. 달려라 나의 고물 자전거에서 자전거가 그 주인공이 자전거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잖아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자전거는 어떤 마음이었겠냐고.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야 소로야? 맞아요. 준호이 손 들었네. 잘못 들었네요. 예? 준원이. 나? 응. 잘 달릴 수 있는데 버려진다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면 너희는? 나 다시 해야 되지, 그러면. 예영이. 나는 주인한테 버림받은 버림받을 뻔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얘가 미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물 자전거라고 버리려고 했으니까. 시연이는 애영 언니랑 똑같아. 내 생각에도 너희들 생각처럼 주인한테 버려졌으니까 속상할 것 같고 그 주인 조금 울었을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자, 달려라 나의 고물자전거에서 주인공 동호는 고물자전거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두 번의 상처를 줄까? 그 고물 자전거를 버리고 싶었다고 처음에 그 음, 막 말하고 음. 그다음에 뭐였지? 그럼 두 번째 상처야. 첫 번째 상처는. 에? 지금 예영이가 말한 게 두 번째 상처고 첫 번째 준 상처는 뭐야? 그 자전거 말할 수 있다는 거를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한 거. 그두 번의 상처는 자전거를 사놓고서 자전거를 뭐해? 안 써요. 하나도 안 보잖아. 그 자전거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야? 상처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처는 지금 예영이가 말했던 대로 이 버리고 자전거를 뭐가 싶다는. 됐다고? 고물이 됐다고 이제 뭐 하려고 그래? 내다 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상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을 그 임금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거 알아? 네. 네. 왕비를 들고 뭐 후궁을 두고 막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왕이 그 뭐야 저기를 들였어. 그 왕비를 맞이했어. 근데 그 왕비를 왕이 찾지 않아. 그럼 그 왕비는 당연히 뭐해?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 왕이 또 그 왕비가 뭐 했다고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또 뭐해? 내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왕비도 얼마나 또 큰 상처를 받았겠나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쪽 보겠습니다. 32쪽에 자전거의 말에 아마 동우가 깜짝 놀랐을 거야. 흠칫했을 거야. 어떤 말에? 32쪽에서. 음, 사람도 좋은 자전거를 갖고 싶겠지만 우리 자전거도 좋은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한단다. 사람도 좋은 자전거를 갖고 싶겠지만 우리 자전거도 좋은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한단다. 라는 말을 듣고서 아마 동우가 흠칫했을 건데 똑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 학급에서도 벌어졌어. 왜 똑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 학급에서도 벌어졌을까? 세로 반돼서? 어? 반세로 돼서? 반세로 된 게 이게 왜? 새로 온, 어, 새로 만나는 얘들도 어, 그 좋은 아이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 예영이가 우리 반에도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올해는 망했어. 라고 막 했다. 그러면 누구들도 그 친구도 야, 너만 좋은 친구 만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뭐해? 좋은 친구 만나고 싶었어. 근데 너 만나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저거가 거꾸로. 오늘 쌤이 말한 말 똑같이 오늘 친구한테 말했어요. 헐. 똑같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 뭐야? 우리 선생님 너무 무서운 사람 됐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선생님 복이 너무 없어. 이러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랬어? 저는 못 저희 쌤은 착하신 분이어서 못 들었어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야, 올해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바랄 거 아니야. 근데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네. 누구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야. 저는 선생님들은, 저는 숙제 안 어, 해주는 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반대로 숙제를 잘해오는 학생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데 누구는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짜증나. 이러면 엄마 아빠는 나도 너네 내가 같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어 뭐야 저희 자식들 엄마는 너희들도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도 뭐라는 거야? 좋은 아들 딸을 만나고
싶어했을 거란 얘기지. 저희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여한이 없대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그 부분은,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기뻐.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 나도 너 나도 같은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 그렇지. 나도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다 그러지. 그 선생님이 예영이나 준원이나 서로나 시연이처럼 훌륭한 학생을 만나가지고 수업을 아주 편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너네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희도 쌤 같은 재미있는 쌤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다니 정말 훌륭한 어린이군. 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 그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문장은 내가 오랫도록 기억하고 싶다. 이 문장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책이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면 공책 같은 데 메모해 놓은 것도 좋고 여러분 책이면 밑줄을 긋는 것도 좋은데 34쪽 선생님, 어, 저는 그냥 안 해도 돼요. 35쪽 35쪽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긋기 할 만한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쪽에서 동우야 미안해. 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그러면 이혜영이가 그 말을 기억했다가 어디 가서 동우야 미안해 난 여기 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해서 할 거야? 물론 그걸 이제 버전을 좀 바꿔가지고 서로야 미안해 내가 너랑 같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난 여기까지인가 봐 뭐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문제도 좋습니다. 또 다른 문장.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서로가 했던 그 문장.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 문장은 여러분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 문장을 잘 기억했다가 제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 하자? 해보자. 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 위에 언니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맨날 언니한테 용기를 다해서 뭐라고 하면은 언니가 맨날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맞는 그러면 찬사가 생겨요. 시연이가 지금 열심히 머리 손질하고 있는데 시연이한테 시연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네가 머리를 한번 팍팍 밀어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시연아 머리 팍팍 밀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면 시연 어떨까? 용기가 나? 아니요. 그건 나중에 4차원의 세계에서만 해보도록 하죠. 그래. 시연이가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그런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봐. 우리 아니요, 준원이는 저기 예영이처럼 이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길러서 파마하고 막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준원아. 오늘 저 머리카락 잘랐어요. 정말? 네,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아니잖아. 그래도 시연이 단발은 아니잖아. 시연이나 서로처럼 단발은 아니잖아. 서로도 머리 긴가? 저 옛날에 단발머리도 했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그래. 자, 그래서 이 책은 단편 동화집, 여러 편의 단편 동화가 있는 단편 동화집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와 달려라 나의 고물자전거,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 세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의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걸 살펴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입니다.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책인데 어떤 분야 책 같아? 과학. 과학 분야 책이고 우리 시연이는 바나나가 뭐에 유라는 책입니다. 시연이는 이거요? 그렇지. 시연이는 동화책이야. 바나나가 뭐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시연아 분위기 이상해? 아니요. 분위기 좋아?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해? 여기는 언니 오빠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나 5학년이야.
여기 언니 오빠들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50학년도 있고 여러 학년이 섞여 있어.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100학년이면서.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